안녕하세요. 저는 인실리코 DX 사업본부의 김경현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소 시스템즈의 바이오비아 머티리얼스 스튜디오를 통해서 소재 모델링 시뮬레이션 연구 사례로 확인하는 신소재 연구 개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저희 인실리코와 다소 시스템즈 그리고 바이오비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인실리코는 2002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현재까지 바이오비아의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하고 있고 직원 수는 총 70명이고 70명 중에 약 35%가 석박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석박사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저희 바이오비아 고객들에게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의 기반 기술을 좀 보시면 이렇게 퀀텀 메케닉스나 아토미스틱 시뮬레이션처럼 분자 모델링에 대한 기반 기술, 그리고 바이오 인포메틱스나 AI 관련돼서 저희가 데이터 처리 관련된 기반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고객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기반 기술을 통해서 저희 포뮬레이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 그러니까 소재를 만들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소 시스템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시스템즈는 프랑스에 기반을 둔 PLM 관련해서는 전 세계 넘버원 회사이고요. 전 세계 고객사는 약 30만 명, 파트너사는 2만 3천 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수는 약 15,000명 되는 굉장히 큰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다소 시스템 코리아는 본사는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대구에 R&D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창원에 영남지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다소 시스템즈의 바이오비아의 주요 고객사를 좀 말씀드리면 다소 시스템즈에는 굉장히 유명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바이오비아는 과학 중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고객들이 제약 바이오 회사, 그다음에 화학 회사, CPG, 정유사, 그다음에 방산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업체들이 거의 다 바이오비아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정부 출연 기관들,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약 250개의 사이트에 한 1000명 정도가 바이오비아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 정도로 과학 중심 솔루션이고 연구나 개발, 그다음에 생산, 품질 관련된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비아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오비아의 포트폴리오는 연구원들이 주로 연구를 할 때 사용하는 콜라보레이티브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분자 모델링 솔루션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머티리얼스 스튜디오는 소재 개발 관련한 그 모델링 시뮬레이션 툴이고요. 디스커버리 스튜디오는 제약 바이오, 프로테인 모델링이나 다킹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연구원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티브 사이언스 플랫폼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바이오비아의 ELN은 일렉트로닉 랩 노트북의 약자로서 연구원들이 연구에 활용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나중에 꺼내서 데이터 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생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포즈 캡처라든지 저희가 원랩이라고 부르는 이제 솔루션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생산 관련된 솔루션이 있는데요. 저희가 디스커버런트라고 부릅니다. 디스커버런트는 생산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에 연결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분량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해서 나중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QA, QC 쪽에서 품질 및 인허가 관리 관련된 솔루션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QMAS라고 부르는데 보통 EDMS, EQMS 이런 것들이 주요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바이오비아의 솔루션은 과학 중심 솔루션이고요. 연구원으로부터 그다음에 생산, QA, QC까지 과학 중심적 데이터 처리를 하는 모든 연구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인 바이오 BI 머티리얼스 스튜디오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로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 모델링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원하는 분자 구조, 그다음에 결정 구조, 비정질 구조 등을 그리거나 만들어내는 영역을 저희가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링한 구조를 가지고 어떤 거버니케이션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계산하고 분석하는 영역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분자 모델링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분자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분자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영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작은 영역은 가장 작은 사이즈죠. 그래서 원자와 전자 핵을 구분하고 전자의 모든 거동을 어떤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풀어내서 구조 최적화하고 그거에 따른 프로퍼티를 계산하는 퀀텀 미케닉스 영역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핵과 전자를 그냥 하나의 애톰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포텐셜을 정의를 해서 어떤 시간에 따른 분자의 거동을 본다든지 좀 더 큰 사이즈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몰레큘러 미케닉스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큰 스케일로 가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비드나 필드 베이스로 처리할 수 있는 메조 스케일 영역이 있는데 머티리얼 스튜디오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퀀텀 미케닉스부터 몰레큘러 미케닉스, 메조 스케일까지 전 영역을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표는 각각의 영역에서 대표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떤 계산에 대한 사이즈는 좀 더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험 대비 계산에 대한 정확도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좀 높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주로 이제 그 본드가 붙고 끊어지고 하는 리액션 관련된 것들, 뭐 일렉트로닉, 옵티컬, 마그네틱 프로퍼티 관련된 프로퍼티를 좀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아토미스틱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제 요즘에 가장 그 핫한 계산 방법인데 주로 폴리머나 좀 더 거대한 분자들을 계산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서빌리티나 뭐 컴패셔빌리티, 솔루빌리티 파라미터, 디퓨전 코에피션트, 뭐 퍼미에이션, 멤브레인 트랜스포트 뭐 이런 요즘에 가장 그 필요로 하는 물성들을 많이 계산하고 계시고 메조 스케일 영역은 이제 조금 더 큰 영역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드나 필드 베이스로 계산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탈라이제이션, 폴리모피즘, 뭐 마이셀 형성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퍼미에이션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계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영역에서 마지막 쪽은 저희가 이제 QSAR이라 그래서 어떤 그 분자 구조의 유사성으로 머신러닝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분자 구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코어 구조가 유사하면 프로퍼티도 유사할 거다라고 하는 가정으로 시작된 QSAR 프로그램도 머티리얼 스튜디오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머티리얼 스튜디오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비주얼라이저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인데요. 윈도우 기반의 어떤 사용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D 공간상에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몰레큘들을 그리고 시스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폴더와 파일 관리도 할 수 있고 프로퍼티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기 때문에 서버를 지정해두고 내가 그쪽으로 계산을 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계산에 대한 현황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런 모델 빌더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폴리머를 그릴 때나 또는 이런 CNT를 그릴 때나 결정 구조를 그릴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머티리얼 스튜디오에는 다양한 빌더들이 내장되어 있어서 클릭 몇 번만으로도 폴리머라든지 CNT라든지 결정 구조를 아주 손쉽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연구 시간 단축이 되고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그 계산의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머티리얼 스튜디오에서 계산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와 관련된 어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호모 루머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본드가 붙고 끊어지고 하는 이런 리액션도 볼 수 있고, 그때에 따른 인터미디에이트 구조라든지 트랜지션 스테이트 상태라든지 리액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전자재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뭐 밴드갭이나 도스 이런 것들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부 구조를 볼 수 있다는 것들이 머티리얼 스튜디오의 큰 장점이기도 한데, 이런 지올라이트 구조에 어떤 촉매가 붙을 때 어느 위치에 어떻게 흡착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섭션도 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UV 어섭션도 좀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머티리얼스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디몰, 카스텝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퀀텀 미케닉스 툴이고요. 각각의 그 목적에 따라서 모듈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런 퀀텀 미케닉스 툴을 사용하실 때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인실리코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들으시면 한 2, 3개월만 배우셔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역으로는 이제 몰레큘러 미케닉스와 메조스케일 영역입니다. 주로 이제 폴리머라든지 아니면 좀 거대 분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영역인데요. 주로 저희는 이렇게 아머포스한 상태를 만들고, 아니면 뭐 폴리머 크리스탈라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서피스 위에 뭐 증착이 되는 이런 시뮬레이션도 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찾으시는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제 특정 온도나 압력 조건 하에서 어떤 몰레큘러 미케닉스, 몰레큘러 다이나믹스를 사용을 해서 시간에 따른 분자의 거동을 알아내고 그에 따른 프로퍼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가장 많이 계산하시는 것들이 이제 TG, 뭐 솔루빌리티 파라미터, 비스코시티, 그다음에 이제 기계적 물성 이런 것들도 계산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좀 더 큰 시스템, 아주 긴 시간에 MD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메조 스케일 영역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드나 필드 베이스로 처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뭐 상관찰이나 밀도 분석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이셀 형성 과정도 볼 수 있고, 컨택 앵글도 측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모델은 피부 관련된 시뮬레이션인데, 어떤 회사에서 사람 피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어떤 제형으로 섞어야 가장 그 피부 위에서 잘 발릴지 이런 것들을 계산한 연구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에 따른 분자의 거동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몰레큘러 미케닉스나 메조 스케일 쪽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GPU가 좀 발달이 돼서 특히 머티리얼 스튜디오 2024 버전에서는 획기적으로 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사례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웬만한 사이즈의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무리 없이 GPU로 계산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결정 구조 관련된 시뮬레이션인데요. 굉장히 유용한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유기 분자로부터 싱글 크리스탈을 예측하는 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글 크리스탈이 예측이 되거나 싱글 크리스탈이 구해지면 그걸 통해서 모폴로지를 구하는 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 XRD를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하는 모듈도 있고, 실험에서 얻어진 파우더 XRD 데이터를 가져다가 유닛셀을 결정하는 그런 모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크리스탈 스트럭처 시뮬레이션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내장되어 있고요.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분자 구조를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영역인데요. 특히 이제 QSAR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화평법에서 어느 일정 무게 미만의 물질들은 실제 뭐 동물 독성 실험이라든지 이런 독성 실험 없이 QSAR 데이터로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어가 유사한 분자 구조를 저희가 프로퍼티를 알고 있는 구조가 있으면 그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눠서 어떤 머신러닝 관련된 식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식이 만들어지면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구조를 넣었을 때 우리가 심지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도 프로퍼티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QSAR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스 스튜디오에서 실험자분들이 가장 쓰기 쉬운 폴리머 관련된 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시아입니다. 신시아는 이미 호모폴리머와 랜덤 폴리머에 대해서
리핀 유닛만 그려가지고 바로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 툴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뭐 서머다이나믹 프로퍼티라든지 트랜스포트 프로퍼티, 그다음에 일렉트리컬, 옵티컬, 마그네틱 프로퍼티, 미케니컬 프로퍼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저희가 리핀 유닛만 놓고 바로 클릭을 하면 바로 이제 이런 특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실험에도 유용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티리얼스 스튜디오의 이제 마지막 장점을 좀 말씀드릴 텐데, 머티리얼스 스튜디오에는 머티리얼 스튜디오 컬렉션이라고 하는 계산 자동화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퀀텀 미케닉스나 몰레큘라 미케닉스나 아니면 이제 크리스탈 관련된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레서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정한 레서피를 만들게 되면 그런 것들을 또 앉아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머티리얼스 스튜디오에서는 파이프라인 파일럿에서 지원하는 머티리얼 스튜디오 컬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넌 프로그래머를 위한 프로그래밍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 이제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에서 퀀텀 미케닉스나 몰레큘라 미케닉스로 어떤 분자에 대한 레시피가 확정이 되면 이제 유사한 구조에 대해서 반복 계산을 할 때 저희가 이런 프로토콜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조 최적화를 하고 MD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차트를 그려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에 파싱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프로토콜로 쭉 짜게 되면 여기에 인풋으로 수만 개의 구조를 집어넣으면 내가 이제 터치 없이도 계속 계산이 되고 그 결과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써서 그 계산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 열흘 걸릴 정도의 계산이 한 하루면 반복적인 계산이 수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하게 되면 계속 그 출근 시간에 계속 그 계산을 해야 되는데 머티리얼 스튜디오 컬렉션을 태우면 이제 뭐 새벽에도 돌고 야간에도 돌기 때문에 계산 시간 단축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머티리얼스 스튜디오 컬렉션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실리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프라인 파일럿의 머티리얼스 스튜디오 컬렉션을 활용한 계산 자동화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머티리얼스 스튜디오 컬렉션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머티리얼스 스튜디오에서의 기존 작업 제출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스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제출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생성된 인풋 구조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모듈의 칼큘레이션 창을 열어 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계산이 끝난 후에는 아웃풋으로 원하는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계산 제출 방식과 비슷하게 어널라이즈 창을 열어 어널리시스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 반복을 위한 매뉴얼한 동작을 피하고 자동화하기 위해 머티리얼스 스튜디오에서는 펄 언어를 활용한 스크립팅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펄 언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스크립트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화학 연구자라면 내가 원하는 기능으로 동작하는 하나의 스크립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분들께 넌 프로그래머를 위한 비주얼 프로그래밍 툴인 파이프라인 파일럿을 추천드립니다. 파이프라인 파일럿에는 케미스트리 컬렉션, 머신러닝 컬렉션 등 기능별로 묶인 여러 컬렉션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중 머티리얼스 스튜디오 컬렉션을 통해 좀 더 어드밴스드한 머티리얼스 스튜디오 활용이 가능합니다. 파이프라인 파일럿에는 화면에 보이는 이 아이콘 하나하나를 컴포넌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컴포넌트들을 파이프로 잇고 이렇게 한 화면에 있는 연결된 파이프라인들을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머티리얼스 스튜디오 컬렉션에서는 분자 구조를 읽거나 쓰기 또는 머티리얼스 스튜디오에서 사용했던 빌드 기능부터 시작해서 모듈별 계산 수행 및 분석 기능이 담긴 컴포넌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석 후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고 엑셀, PDF와 같이 특정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구체적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배터리 연구 분야의 논문을 재현한 것인데요.
폴리머 일렉트롤라이트에서의 리튬이온 이동에 대해서 몰레큘러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 후에 민 스퀘어 디스플레이스먼트 분석을 한 것입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셀에 들어갈 분자 구조들을 스케치하고 양자 계산을 통해 구조를 최적화합니다. 두 번째로 구조 최적화된 아웃풋 스트럭처를 아모포스 셀 모듈을 통해 하나의 셀에 들어갈 각 분자의 개수를 지정하고 원하는 타겟 덴시티를 설정합니다. 세 번째, 계산 후 얻은 아웃풋으로 구조 최적화를 수행한 후에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통해 원하는 온도 조건으로 수렴될 때까지 계산을 수행합니다. 네 번째, 민 스퀘어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널리시스 기능을 통해 그래프를 플로팅합니다. 다섯 번째, 동일한 워크플로우로 구조를 바꿔가며 구성 소재에 따른 물성을 비교하고 예측합니다. 이렇게 GUI를 통해 손쉽게 구조를 그리고 간단히 작업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렇듯이 하나의 최종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계산들이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하나의 계산이 끝나면 사용자가 아웃풋을 열어서 다음 계산을 직접 제출하고 다음 계산이 끝나면 또다시 그 다음 계산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이프라인 파일럿의 머티리얼스 스튜디오 컬렉션을 통해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에 대해서 프로토콜을 작성하면 매번 사용자가 작업 제출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자동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앞서 머티리얼스 스튜디오에서의 여러 계산 절차에 대해 각 컴포넌트를 놓고 파이프로 이은 것인데요. 이런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계산과 계산 사이사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또 다음 계산을 제출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 이런 자동화의 장점은 퇴근 시간이 되어 내가 자리를 떠나더라도 프로토콜이 계속 순차적으로 다음 계산을 넣어주면서 쉬는 시간 없이 계산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계산을 구조 100개, 1000개에 대해서 반복한다고 할 때 단축되는 시간은 더 상당하겠죠. 마지막으로 웹포트 기능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파이프라인 파일럿의 클라이언트 화면인데요. 이 클라이언트에서 한 명의 연구원이 프로토콜을 완성했다면 웹포트 기능을 통해 다른 연구원들도 해당 프로토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웹유저, 즉 다른 연구원들은 프로토콜 작성 방법을 이해하지 않고도 이미 만들어진 원하는 기능의 프로토콜을 찾아 사용할 수 있고 또 여러 웹유저가 동일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어서 R&D 조직 전체에서 협업을 하기가 용이하고 반복되는 프로세스를 줄여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계산화학 전공자, 비전공자 모두에게 적합한 최적의 분자 모델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머티리얼스 스튜디오 프로그램에 더해 파이프라인 파일럿이라는 비주얼 프로그래밍 툴을 함께 이용하면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최적의 연구 프로세스 환경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이외에도 머티리얼스 스튜디오와 파이프라인 파일럿에서는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인실리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머티리얼 스튜디오 관련된 사용 고객을 좀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표는 이제 글로벌 사례이고요. 글로벌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 우측은 저희 국내 사이트를, 대표적인 사이트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그 산업체별로 좀 구분을 했는데요. 케미컬, 매니팩처링, 그 다음에 이제 거버먼 사이트, 아카데믹 사이트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 250개 사이트에 한 1000명 정도가 저희 머티리얼스 스튜디오를 활발하게 사용 중에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 초기 단계에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연구에 대해서 소재 연구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많이 단축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머티리얼스 스튜디오를 이용한 연구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사례는 총 3개인데요. 2개는 저희 머티리얼스 스튜디오로 직접 연구한 논문이고요. 하나는 다른 솔루션으로 진행한 연구 논문인데 제가 직접 머티리얼 스튜디오로 한번 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찾는 고객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새로운 제형과 재료에 대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 특성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분자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소재에 대해서 물리적 실험만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자 모델링을 좀 경험하신 분들은 벌크의 특성은 분자 특성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 탐색을 하게 되면 재료를 빠르게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리얼 월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자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실험에 대한 어떤 검증 이런 것들을 주로 했었고 요즘에는 이제 많이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많이 발달해서 예측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그림처럼 실제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는 실험적으로는 이렇게 분자 단위로는 알 수 없지만 분자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면 좀 더 자세하게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때문에 소재 개발에 있어서 요즘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이제 그 두 사이트 다 저희 고객이신데 카이스트와 LG 에너지 솔루션 공동 연구로 진행됐었고 카이스트에서 발표하신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이제 주요 골자는 그 리튬 메탈 배터리 관련돼서 리튬 부식 관련해서 그 보레이트 피란 계열의 전해질을 사용을 해서 그 부식을 억제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주로 이제 실험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보레이트 피란 전해질이 그 SEI 형성에 있어서 큰 그 LIF 결정을 아주 미세한 결정으로 바꾸고 또는 유리질 처럼 아주 작은 쪽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그 부식에 대한 억제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해질 분자가 그 SI로 침투하는 것을 굉장히 최소함으로써 그 리튬하고 전해질 계면의 어떤 그 부동성, 패시비티를 향상시키는 것을 이제 발견하신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논문이고 굉장히 크게 이슈가 돼서 신문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첫 번째 연구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카이스트의 공동 연구이고요.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리튬 메탈 전지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입니다. 기존 리튬 이온 전지 대비 주행거리가 약 50% 정도 향상이 됐고요. 1회 충전 시에 900km 주행이 가능하고 400회 이상 재충전되도록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노드에 보통 저희가 카본을 많이 쓰는데 카본이 리튬 메탈로 이제 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극재의 무게와 부피가 굉장히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공급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기존 리튬 메탈 전지의 단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음극 표면에 리튬 결정체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액체 전액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레이트 피란 계열의 일렉트로라이트를 사용을 해서 부식을 억제했다라는 것들이 이 논문의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여기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내용들은 보레이트 피란 계열의 일렉트로라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얻어지는 이점에 대해서 모식도로 그려놨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주로 이제 사용하는 보레이트 피란 계열의 그 전해액과 그 다음에 리튬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에 대한 리스트럭처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논문의 내용 중에 이제 머티리얼스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적용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렇게 리튬과 전해질 관련돼서 이제 계산들을 많이 하셨는데 주로 솔베이션 구조 계산, 그다음에 뭐 어떤 리덕션 스테빌리티 계산, 그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에 대한 구조 생성, 그다음에 구조 최적화, 그에 따른 MD를 통해서 우리가 RDF라는 거를 계산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 코디네이션 넘버 같은 거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주변에 어떤 전해질이 더 많이 붙어 있는지 그런 코디네이션 넘버들을 이제 결정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DFT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는 저희가 이제 디몰의 코스모라고 하는 계산을 해서는 이렇게 그 리덕션 스테빌리티 관련된 계산들, 그다음에 어떤 반응성 관련된 계산들을 했었습니다. 이 계산 결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보레이트 피란 계열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MD와 DFT로 이제 계산을 했었는데요. 주로 이제 사용한 모듈들을 보시면은 이제 비주얼라이저는 당연히 이제 구조를 그리는데 사용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디몰이라고 하는 저희 퀀텀 메케닉스의 대표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제 코스모 상황에서 하는데, 코스모는 솔벤트 이펙트를 줘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전해질들의 다이엘렉트릭 컨스탄트를 집어넣으면 그거에 관련된 솔벤트 상황에서의 어떤 구조 최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구조들을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가면은 LIF 관련된 서피스 에너지라든지 어섭션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 관련돼서 뒤쪽에 좀 더 자세한 그림이 있긴 합니다만, 아머포스 셀을 만들고, 그러니까 리튬과 여러 전해질들을 섞어서 아머포스 셀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폴사이 플러스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몰레큘러 미케닉스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컴파스라고 하는 포스필드를 사용을 합니다. 컴파스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이 완료된 굉장히 유명한 포스필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몰레큘러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RDF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코디네이션 넘버는 아마 따로 계산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뒤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전해질과 이제 보레이트 피란 계열의 전해질 두 가지를 상대적으로 놓고 어떤 것들이 좀 더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한 사례입니다. 자, 여기 나타낸 그림은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개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서퍼링 인포메이션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좀 작게 보이시긴 하겠지만, 일렉트로라이트와 리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가지고, 아머포스한 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분자의 거동을 계산한 다음에 RDF를 계산을 합니다. 머티리얼 스튜디오의 장점이라고 하면 계산도 쉽지만, 계산 결과에 따른 분석도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 보시면 이제 주로 나타내는 것들이 그 리튬 주변에 있는 전해질들이 어떤 분포로 나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문에서 보시면은 가장 이 논문의 이제 골자가 그 LIF의 어떤 거대 분자들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주는 그 구조 리스트럭처링이 가장 큰 골자인데,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제 LIF에 관련된 어떤 서피스 에너지도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BF4가 붙을 때의 어떤 흡착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그 어떤 사이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IF가 이제 점점 커질 텐데, 그 커지는 것들을 전산 모사를 통해서 어떤 사이즈일 때 가장 안정된 그 구조를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MD랑 DFT로 각각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실험적으로 템으로 찍었을 때 대략 2.1 나노에서 가장 안정된 걸로 이제 보여졌는데, 저희 머티리얼스 스튜디오의 디몰이나 그다음에 폴사이즈로 계산을 했을 때 대략 한 2.65 정도의 크기를 가졌을 때 가장 안정된 구조를 보이는 걸로 봐서 실험적인 내용을 계산적으로도 잘 뒷받침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도 그 배터리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엔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보통 이제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베이스의 그 P는 리튬의 이동성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벤젠 베이스의 LiBTFSI, LiTPB-TFSI라고 하는 일렉트로라이트를 사용을 해서 리튬의 이동성을 개선한 실험과 계산 논문입니다. LiBTFSI, LiTPB-TFSI는 이제 이 가정을 하고 들어간 게 이제 파이파이 스태킹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전해질의 그 이동이 좀 낮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리튬의 이동성을 개선했다. 이런 것들을 MD로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이 논문은 다른 솔루션으로 계산을 했지만 제가 머티리얼스 스튜디오로 똑같이 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스튜디오를 제가 어떻게 사용을 했었냐면, 첫 번째는 P 일렉트로라이트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최적화를 한 사례이고요. 구조 최적화는 제가 디몰로 먼저 최적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차지를 제가 ESP 차지를 뽑아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어떤 차지 스케일링을 통해서 좀 더 정밀한 계산을 이제 시도를 했었고요. 사실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다음에 이제 전해질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튬 LiBTFSI랑 LiTPBTFSI 이런 PE 셀들을 아모포스 셀로 생성을 했는데 대략 한 5에서 6나노 큐브 정도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폴사이 플러스라고 하는 모듈, 그다음에 컴파스라고 하는 포스필드를 통해서 몰레큘러 다이나믹스를 계산을 하고 다이나믹스한 구조를 가지고 이제 그 각각의 모빌리티, 그러니까 리튬 또는 전해질들의 모빌리티에 대한 계산을 좀 했었고, 폴사이 플러스에서 모빌리티는 이런 MSD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DF를 통해서 파이파이 스태킹이 정말로 잘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즉 RDF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지정한 그 애톰 주변에 원하는 애톰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제 그려주는 그런 분석 도구인데 그런 것들도 폴사이 플러스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계산 결과인데 그 이 A번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 각각의 그 리튬과 전해질들의 MSD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그 BTFSI의 그 전해질이 가장 그 이동도가 낮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LiTPB TFSI 같은 경우는 분자 사이즈도 더 크지만 이동도가 더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BTFSI 같은 경우에는 왜 분자 사이즈도 적고 그다음에 하이드로젠 본드도 어느 정도 있는데 왜 이런 이동도가 낮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적으로 계산적으로 이제 본 논문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증명이 파이파이 스태킹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파이파이 스태킹을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90도로 스태킹이 됐을 때 내용들인데 그게 분포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때의 RDF 값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논문을 보고 이제 재현을 해봤는데 이 GPU가 지금 발달이 되고 머티리얼 스튜디오 버전이 올라가면서 계산 속도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나노 큐브, 6나노 큐브 정도 되는 그 시스템 사이즈를 한 1나노 세컨드 정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GPU를 사용을 하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GPU 머신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빠르게 리뷰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기법을 배우고 여러분들의 연구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사례는 이제 그 CPG나 화장품 업계에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사례입니다. 약물의 피부 투과 시뮬레이션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뮬레이션, 이 논문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한 이유는 인비보 연구의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계산, 그러니까 DPD라고 하는 계산으로 한번 검증을 해본 겁니다. 주로 이제 사람 스킨을 가지고 그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떤 뭐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여받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인비트로 실험들을 많이 하시는데, 인비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합성막이라든지 아니면 합성막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DPD라고 하는 이제 계산으로만 이렇게 검증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험에 대해서 계산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DPD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트로셀룰로스 막을 사용해서 어떤 살리실릭 엑시드의 투과를 실험과 계산을 통해서 검증을 했고, 계산에는 머티리얼스 스튜디오의 DPD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 실험에서는 측정할 수 없는 어떤 막 투과성이라든지 상호작용, 그 다음에 이런 숨겨진 변수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 머티리얼 스튜디오 사용한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셀룰로스 구조를 만들 때는 이제 비주얼라이저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파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과연 내가 이 체인의 길이를 얼마 정도로 설정을 해야 될지를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코에시브 에너지 덴시티나 이런 덴시티 이런 것들을 봐서 그 각 그 폴리머의 개수를 이렇게 점점 늘리죠. 그래서 그 1머부터 한 40머까지를 점점 늘려가면서 각각의 계산을 해서 가장 그 짧으면서도 결과가 좋은 길이를 결정합니다. 그게 이제 대략 한 13머 정도로 결정이 됐고요. 자, 이렇게 폴리머 분자를 먼저 계산하는 이유는 DPD는 이제 비드 베이스인데, 이 비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폴리머의 어떤 그 길이를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정해야 되는 게 어떤 인터랙션 파라미터를 정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머티리얼스 스튜디오의 블렌즈나
아니면 이제 컴파스, 폴사이 플러스랑 컴파스를 이용해서 인터랙션 파라미터를 결정해서 어떤 비드 간의 인터랙션 그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비드의 크기라든지 숫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렌즈라고 하는 거는 몬테카를로 기반의 시뮬레이션 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조스케일 관련돼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DPD인데, DPD는 이런 제약이나 화장품 쪽에서 막2가 시뮬레이션에 굉장히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듈입니다. 저희가 이제 말하는 오라톰 MD, 몰레큘라 미케닉스 MD 이런 거보다 더 긴 시간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는 reduced time이라는 거를 쓰기 때문에 이제 환산해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비드 사이즈, 길이, 파라미터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AAMD나 MC에서 먼저 계산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멀티레벨의 어떤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양자 툴로 기본적인 리핀 유닛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머를 그려내고 블렌즈를 통해서 인터랙션 파라미터를 얻고 마지막으로 DPD를 통해서 이런 막2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여기는 지금 이제 어떤 월에 대한 비드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차지드 비드와 뉴트럴 비드, 그 다음에 요 막 이렇게만 놓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이 파란색이 뉴트럴 비드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 비드가 차지드 비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뭘 표현한 거냐면 뉴트럴 살리실릭 엑시드와 차지드 살리실릭 엑시드를 표현을 해서 과연 어떤 것들이 이퀄리브레이션 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뭐가 더 빨리 빠져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각각의 비율로 놓고 계산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 맨 위에 있는 그림들은 보시면은 1대 99로 뉴트럴한 살리실릭 엑시드 비드가 더 많은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1대1로 섞었던 거고, 여기는 이제 오히려 그 차지드된 살리실릭 엑시드 비드가 더 많았을 때 과연 빠져나오는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먼저 빠져나오는지를 본 건데, 간단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떤 물과의 어떤 인터랙션 때문에 그 차지드된 붉은색 비드가 먼저 빠져나오는 거를 이제 각각의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컨센트레이션 프로파일 같은 걸 보시면은 뉴트럴한 그 비드가 많은 쪽에서 이제 계산을 했을 때는 주로 이제 80에서 100옹스트롱 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들을 본 반면 차지드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골고루 잘 퍼져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비드에 대해서 MSD 계산을 해서 뭐가 더 빨리 빠져나오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지드된 비드가 더 빨리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그 평형이 되는 속도가 대략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머티리얼스 스튜디오의 DPD를 이용해서 이런 MD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컨센트레이션 프로파일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MSD도 계산해서 실험에 대한 것들을 검증한 사례입니다. 네, 지금까지 다소 시스템즈 바이오비아의 분자 모델링 시뮬레이션 툴인 머티리얼스 스튜디오의 대략적인 개요와 그다음에 사용법, 그다음에 분야, 그다음에 머티리얼 스튜디오 컬렉션과 다양한 연구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머티리얼스 스튜디오의 가장 큰 장점은 연구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물론 툴 자체도 사용하기 쉽지만 저희 인실리코가 다양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시면 쉽게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이밸류에이션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다소 시스템즈나 인실리코에 연락을 하셔서 분자 모델링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